먼저 그 특검 측에서 오늘 프레젠테이션한 자료는 뭐 제출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특검 측의 공소사실 유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그에 관한 의견 진술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일단 쌍방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부 행위가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흡수되는 행위로서 이를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이므로 검사 측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혹시 지금 간단히 의견을 예, 말씀드려도 말씀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네.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별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내란 우두머리 등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시 또는 뭐 수단 결과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저질러진 범행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가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범죄, 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 그리고 내란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시도한 범죄들입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행위 태양이나 범행의 시기 등이 명확히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는 내란죄 폭동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국무위원 심의권의 침해에 관한 범행이므로 상대방이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들은 내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해진 범행들이고, 나아가 내란 범행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즉 내란 범죄의 폭동이 기수에 이른 뒤의 범행이므로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의 관계에서 이중기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변호인께서 이 부분 주장 관련해서 인용하신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내란 목적 살인 관련된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 판시 내용을 보시면 그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폭동 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그런 살인 등의 행위가 흡수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소한 취지는 폭동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동 행위 전에 폭동 행위로 나가기 위해서 발생했던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헌법 파괴 범행을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아까 언급된 판례를 근거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특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피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있으면 추후에 서면이나 아니면 추후에 공판 기일에 진술하시고요. 다음으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범행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의 공소 내용은 이 당시 계엄 선포에 앞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출석을 소집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집 요구했으나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당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공소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토의를 했던 국무위원들은 내란 계엄 선포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충분한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범행의 고의 인식 등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심의에 출석했던 국무위원들과의 사이에서는 쌍방의 어떤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상적인 공무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 그 실질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변호인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좀 무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된 그 국무회의, 그리고 이 사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그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를 언급하시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그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국무회의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어떤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 그리고 이 사건 그 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 내지는 임의적인 지정이라는 것이 없었던 정상적인 소집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그 평상시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 절차에 그 간이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어떤 국무위원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 그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소집 통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무위원이 참석할 권리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고요. 그 실제로 그 각 국무위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요. 그 점 미리 바로 잡아드리고요.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그 직권남용의 고의 관련해서는 이 증거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입증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의견서 제출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범행 관련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하였다는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면서 말씀하신 표지에 해당하는 문서다. 이 부분에 관한 특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강희구 실장이 작성했던 문건은 표지가 맞고요. 다만 그 표지와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에 배포된 계엄 선포문이 결합돼서 하나의 그 헌법상의 사후 부서문 또는 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문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그 공소사실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